화폐가 많이 풀리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요. 왜? 그냥 내가 아니 게임 비교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풀리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당연한 얘기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값은 화폐는 늘어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늘어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값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같은 양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꾸로. 더 많은 양의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네, 그냥 화폐 가치 비슷하다. 예, 그 얘기 했는데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다가 꼬인 거잖아. 그래서 토지 보상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게 35조가 더 풀린다라고 한 거는 토지 보상이 뭐야? 부동산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이야. 부동산을 대가로 받은 보상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토지 보상 금액이 그 자체 그 지역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투입되는 확률이 몇 프로라 그랬죠? 80%. 80%가 다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35조 중에 80%는 전부 다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숫자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 초에, 연초에 몇 프로 얘기했었어요? 네. 아니 금리 말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을 미리 예측을 해요. 이게 몇 프로일까요? 2%예요. 2%.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상향 조정했습니다. 얼마로? 아이 그렇게 너무 3%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네들 통계로 가요. 왜? 물가 상승률을 많이 줘버리면은 그만큼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 경제를 말아먹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가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될 때 6% 정도 반영이 돼요 지금. 그러면은 얘네들이 1.5배 정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 수치로만 봐도 9% 상승, 물가 상승이 올해 지금 남은 9개월 동안 9% 상승한다라는 얘기면요, 한 달에 1%씩 오른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뭐 옛날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데 뭐 그냥 지금만 보더라도 이거 준공 몇 년도예요? 25년. 네, 2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데 3년, 2년에서 3년,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다. 반영되는 게. 지금 문재인이 정권 잡고 1000조 썼대요. 1000조. 가계부채가 2000조 정도 되는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났는데 1000조 어디다 썼지? 그냥 차라리 빚 탕감해주는 데만 썼어도 살림살이 나아졌을 텐데, 그죠? 아무튼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도 여기 또 한몫했어요.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 값 포함해서 인플레이션, 금값, 부동산 값, 현물, 하다못해 컵라면이라도 집에다 쟁여놓으시면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3년이면요, 자 1년치에 9%, 2년치에 9.9%, 3년치에 9.99% 맞나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28.89% 맞죠? 확정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1억을 통장에 넣어 놓으시면요 3년 뒤에 7,100만원 밖에 안 돼요 가치가. 그 얘기는 거꾸로 들어가면 얘가 다시 1억이 되려면 계산해보니까 40%의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1억이 4년 뒤에
지금의 7천 얼마 정도의 가치밖에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 7천 얼마의 가치를 가진 게 다시 1억이 되려면은 1억 4천만 원을 줘야지 그거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40%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그 당시 시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대출을 받을 때 활용을 하는 그 용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90% 대출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감정평가 금액의 80%예요. 그거는 10% 딱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10%가 올랐어? 물가 상승률 평균 상승률이 3%라고 3년이면 10%예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90%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오릅니다. 10%가 오르는 게 아니고 40%가 오릅니다. 그럼 대출이 100%가 넘어가는 시장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장담해요. 이 말이 되냐고. 그럼 5억짜리를 사면요 감정평가 금액이 7억이란 얘기야. 부가세 빼도 6억 5천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무서우세요? 이 정도면은 안 사면은 내 돈을 쥐가 갉아먹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은행에서 2%에서 3%로 왜 상승 조정을 했느냐? 이게 이렇게 높았었던 이유는 화폐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반대로 물가가 상승한 거잖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했다,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두 가지 케이스겠죠? 화폐가 많아져서 그 희소 가치가 퇴색됐거나 물건 자체가 귀해져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것과는 별개로 물건 값이 오르거나. 그렇죠? 두 가지의 악재가 우리한테는 호재가 돼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랑 관계 없어 보이시나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전쟁을 하면은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수출 수입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홍콩, 동남아, 일본 지수 다 떡락했죠 지금? 네. 왜 그래? 걸렸어요. 수출 수입이 막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건축 자재 중에 수입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철강. 철강 값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묶이잖아. 러시아에서 못 들여오잖아요. 러시아랑 관련된 국가들에서 못 들여오잖아. 그러면은 철강 값이 어떻게 돼? 폭등합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어. 근데 공급처가 10군데 중에서 2군데가 문을 닫았어. 그럼 공급이 8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거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가격을 어때?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수출이 막히면 그것대로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건축 자재. 이게 첫 번째 악재가 우리한테는 호재가 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건축 자재들 미리 사놨을 거 아니야. 건축 승인받고 하려면 미리 사놓지. 그쵸? 계산을 미리 해놓잖아.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철강을 이거 건축 승인 날 때 당시에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야. 분양이 선물이야. 나중에 가격을 지금의 금액으로 10%만 내놓고 사놓는 거잖아. 선물이 똑같아요. 석유의 가격을 팔지 살지 지금의 금액으로 10%만 내놓고 사놉니다. 이게 선물이야. 그래서 망해 선물. 근데 토지는 계속 오르잖아.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셈이 빠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잖아. 슈퍼컴퓨터가 부동산에 안 하잖아.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렇게 선물 형식으로 이제 철강을 사놨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적용 받기 직전이고, 이후부터는 이제 적용을 받겠죠. 지금부터 이제 건축 승인 나오는 곳들은. 그쵸? 그것만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건설, 건축, 시공, 시행 이쪽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정제될 것 같아요. 아니요. 뉴스 보시면 어떻게 됐죠? 큰일이 하나 있었잖아. 사고가. 뭐가? 이게 아이파크가 무너졌어요. 아이파크는 어디서 만들죠?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듭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시행 시공 그리고 다른 그 건축물들 시행 시공하는데 1, 2위를 앞다투는 회사예요. 맞죠? 네. 현대건설하고 삐까삐까 떠 오히려 현대엔지니어링보다 현대산업개발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시공 능력이. 근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떡락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1년이 안 갑니다. 이제 보세요. 몇 개월 있으면 언제 그랬냐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요번에 그 안전계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시공 시간을 20% 의무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건비가 20% 의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원자재값도 올랐는데 인건비도 오른다라는 얘기는 시공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라는 얘기고, 이게 물가에 적용될 때 그 비율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국밥을 팔아봐서 알아요. 국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가 오르면 국밥값은 그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철강 비용 포함해갖고 자재값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훨씬 더 비싸져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놓는 거 이거 한 칸에 5억이라며. 그럼 5천만 원 들어. 이게 싸다 비싸다 한석호라고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야 저희끼리 하는 농담인데 하수라고 부르세요. 싸고 비싸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에 팔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 그쵸? 싸면 뭐해? 팔 때도 싼데. 비싸면 뭐해? 팔 때 비싼데. 그쵸? 그래서 5억이든 6억이든 10억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거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너리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는 좀 별도고 지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그리고 향동 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양받은 사람 중에요 자기 거 평당 얼마인지 분양가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지가 얼마 투자했는지만 알아요. 자, 그래서 5천만 원만 투자를 해놓으면 얘가 그냥 다른 호재들 반영 한 개도 안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되는 것만 해도 최소 6억 5천이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얼마 생겨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점이요. 피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얘기는요. 대출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내가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저 사람이 나한테 현금으로 피를 줘야 되는 게 없어져요. 이걸 다 은행에서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매수세가 더 셀까요? 약할까요? 훨씬 세죠. 금액 차이가 1억이 나도 현실적으로 얘는 올 현찰로 해야 돼. 3억이 다 현금으로 있어야 돼. 얘는 1억이 비싸서 4억인데 10%만 있으면 돼서 4천만 원만 있으면 돼. 뭐가 더 많이 팔릴까요? 4억. 이게 더 훨씬 많이 팔립니다. 가격보다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문제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그랬을 때 그 능력을 매수자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 이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은행한테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내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우리 해리움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야? 대출이 70% 비규제 상품이다 보니까 내 집을 팔 때 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내 집을 팔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피가 1억 5천이 붙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이 정도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피 거래를 하더라도 나는 피가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트렌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세무사, 변호사 이런 그 전문 직종 포함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로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렌드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주거의 형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동굴에서부터 살았겠죠. 그죠? 동굴에서 살았겠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곰이 나타나면은 막아줘야 되고 동굴에서 살았겠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동굴을 그러면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럼 동굴을 만들자. 그래갖고 생긴 게 운마. 응? 그죠? 이렇게 가다가 사냥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그냥 과일 먹고 뱉었는데 여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려. 그 밭을 만들어. 돼지를 잡아왔는데 배가 불러갖고 지금은 안 먹을래 그러고 묶어놨더니 새끼를 낳네. 그죠? 개도 키워. 막 이러면서 이 주거의 형태가 발전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파트부터 들어왔나요? 뭐부터 들어왔어요? 단독주택부터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거 뭐야? 아니 기와집. 뭐야? 한옥. 그게 옛날 집. 그냥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쓰던 집의 형태가 이런 동굴부터 시작하고 쭉 와가지고서는 기와집이고 초가집이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기와집은 마당이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에 들어가지고 따라할 때 초가집을 따라하겠냐 하겠어요? 기와집을 따라하겠어요? 기와집을 따라하겠죠. 그래갖고 생긴 형태가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형태로 살았다고.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닭장처럼 모여있지 않고 그냥 나만의 주거 공간에서 내 텃밭에서 모두 키우고 막 이러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초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어요. 뭐라 그랬어? 닭장처럼 어떻게 저러고 사냐? 프라이버시는 있냐? 보안이 되냐? 무너지면 어떡하냐? 등등등. 누가 들어가서 사냐? 그럼 내 땅이 없는데 소는 누가 키워? 이랬다고. 그쵸? 그랬더니 아파트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응? 어때요? 네, 편해요. 추울 때 따뜻하고요. 더울 때 시원하고요. 소음 걱정 크게 없고요. 좋아. 편해. 인프라가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이동을 해갑니다. 주거의 형태가 집단의 형식으로 점점 가서 지금은 아파트가 짱짱맨입니다. 맞나요? 공장 볼게요. 사무실도 볼게요. 공장 먼저. 공장의 형태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쵸? 대장간. 네, 대장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들이 왜? 상하차를 해야 되니까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려면 1층에 있어야 되고 일단 1층에 있고 교통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고 방해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지에서부터 조금 멀어지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랑 진입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갔겠죠. 그나마 입지가 좋은 곳. 그런데 그런 땅들의 수요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땅값이 어때요? 비싸집니다. 그런데 지하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장은 지가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그래서 외국인 쓰는 거야. 그냥 거기서 숙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왜냐면 출퇴근이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오던 것들이 지식산업센터의 다른 말이 뭐죠? 아파트형 공장? 이거 뭐라고?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뭐라고요? 아파트. 아파트 형식의 공장이라는 얘기예요. 공장이 어떻게 아파트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 차만 올라갈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지하철역 앞에만 있으면 직원 수급도 원활합니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니까 역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자족용지니까. 지하철역은 준주거지나 상업지역밖에 못 들어가니까. 애초에 준주거지나 상업지나 자족용지나 땅값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드물게 자족용지로 땅을 사놨으나 개발을 하는 도중에 좀 상향을 받아서 준주거지 또는 상업지로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하드립니다. 여기가 딱 거기입니다. 땅을 굉장히 오래전에 사놨죠. 여기는
그래서 땅을 샀을 때는 자중용지로 승인 받아놓고 다 했던 것들이 중간에 준주거지로 상향을 받고 지금은 일반 상업지입니다. 땅값이 졸라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하철역 바로 앞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공장에 그 IC 근처에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지하철역하고는 멀어서 뭐 외국인 노동자까지 써야 되는 그런 악 조건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내 땅이 있어야지. 널찍한 내 땅이 있어야지. 그래야 뭐 적재도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했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지금 아파트로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편해. 너무 편해요. 뭐가 편해요? 제가 실제로 공장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특히 왕숙에 있는 쪽을 많이 가봤는데요. 벽이, 온전한 벽이 4면 중에 한 면도 없어요. 뻥이 아니고 다 구멍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로가 사람이 있는 공간에는 그 공업용 난로 있거든요. 그게 하나씩 다 있어요. 그 공업용 난로 뭔지 아세요? 네. 집에서 꼽으면요 차단기 다 내려가요.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제 가게에서 30kW 쓸 수 있는 용량이었는데 그거 내가 잘못 사고 꼽았는데 가게 두꺼비 집이 다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게 그냥 사람이 위치해 있는 곳 모든 곳에 있습니다. 겨울에 춥단 얘기야. 안과 밖이 똑같단 얘기예요. 여름에 더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쥐 막 기어다니고, 저 쥐 기겁하는데 막 기어다니고 막 그래요. 이러다가 여기를 왔더니 어때요? 여름에 시원해, 겨울에 따뜻해, 청소 하루에 3번씩 해줘. 보안업체 들어와가고 계속 순찰 돌고 편해요. 그쵸? 관리비도 되게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의 형태가 그랬었던 것처럼 이 업무의 형태도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트렌드죠. 투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트렌드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뭐였죠? 아까? 역세권. 예. 죄송합니다. 역세권을 지금 하면서 해버렸네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조사를 해보면 몇 군데 안 돼요. 평택의 고덕, 고덕 신도시 그쪽, 그죠? 동탄은 트램이에요. 트램. 또 마곡, 마곡에 2개 있습니다. 상동, 대시양이 거기입니다. 별래. 미사? 여기랑 좀 멀죠. 미사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또 의정부 어디? 투클래스. 근데 거기도 경전철이라 전철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뺄게요.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가산. 근데 거긴 국가산단이니까 빼고요. 성수. 예, 성수동. 그래서 비싸잖아. 문정동. 그래서 비싸잖아. 강동, 고덕동. 그래서 비싸잖아. 거긴 평당 3,000이 넘어가요, 지금은. 우리 불과 의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평당 2,400이네, 뭐 어쩌네, 막 그랬었죠. 그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600, 700이 올랐어. 평당. 한 칸 기준으로 3억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평당 600, 700 이렇게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 한 개 오피스가 그 분양 평수로 45평 정도 됩니다. 그럼 700이 올랐으면 3억이 오른 거예요. 처음에 의정부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성수동은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싼 거 찾지 말라는 얘기야. 싼 거는 계속 싸요. 비싼 건 계속 비싸. 그래서 싼 거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수동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우리 의정부에 있을 때 막 성수동이 어땠어요? 문정동이 그랬으면 에이 거기는 문정동이고 뭐 그러잖아. 그거 알았으면 왜 안 샀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손님들한테 화내도 되고요, 혼내도 되고요, 가르쳐도 됩니다. 모르면은 주입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냥 기본 컨셉이고요. 그냥 우리가 알았을 때 이게 좋냐 안 좋냐를 먼저 봐야 돼. 이거는 고객들한테 이야기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듣고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좋아요, 현장이.
그래서 그만큼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그만큼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하시고 손님들한테 당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아까 배분 물량이 그만큼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서 전체에서 한 사람당 그래도 한 10억씩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2칸이에요. 10억이라고 해봤자. 그쵸? 근데 내 옆에 정은정 대리가 한 10칸 썼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주변으로 4명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잖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경쟁하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오늘부터 지금 내려가시면 DB 넣어드릴 건데 바로 TM 하시고 바로 불러서 바로 맞추시고, 기존 고객들 전부 다 팀장님들한테 가지고 가시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고, 일단 기존부터 털어요. 우리 일정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 아까 말씀드린다고는 안 했네. 3월 4일까지 기존 취합해서 의향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 거, 본인 가족 거, 본인 친구 거 있으면은 지금 3월 4일 전까지 가지고 오시고, 내 기존 고객 아니면 내가 업세를 할 고객 아니면 기존 거를 팔아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 분 계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같이 해결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단은 손님이 있는 분이면은 3월 4일까지 무조건 취합해가지고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우리 무조건 3회 방문할 거예요. 그거 이제 팀장님들이 안내해 줄 건데 3월 18일이 첫 마감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배정 물량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정계약일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이날 결정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사전이 길다고요? 누가 그래? 촉박해 죽겠구만. 3월 18일까지 손님 각자 최소,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돈 들어갈 때는 절반 날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각자 손님 못해도 4명 이상씩은 확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명 들어가요. 응? 그래야 5칸 들어간다고. 나는 한 칸이면 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10칸, 20칸을 목표로 가야만 그 중에 절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셔서 빨리 담배 피시고 빨리 쉬시고 빨리 화장실 가시고 빨리